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원플러스 팟 고를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그러면 토글 메뉴가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토글 중 하나가 화면 녹화기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보이는데 페이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추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표시된 것들, 즉 전반적으로 더 밝게 보이는 것들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토글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은 이미 추가된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리더 모드가 있는데 이미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화면 녹화 기능일 겁니다. 찾았다면 그냥 한번 탭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화면 녹화 기능을 처음 여기서 보게 되면 길게 눌러서 추가 설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출시된 기기치고는 여기 있는 옵션들이 정말 농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요. 여기 설정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해상도를 기기의 해상도인 2K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괜찮고 실제로 32메가비트로 설정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농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원 플러스 기기, 특히 폰들과 비교하면 이게 조금 더 낮긴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고중저 옵션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실망스럽죠? 32메가비트가 설정할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사용자 지정 옵션을 보면 32가 최대치이고 2K가 최대 해상도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더 많은 옵션이 있을 수도 있겠죠? 더 저렴한 기기들도 100메가비트까지 문제없이 지원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옵션이 제한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여기서 32메가비트 정도면 적어도 이 기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사율과도 관련이 있죠. 보시다시피 30, 60 그리고 다이내믹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 기기는 다이내믹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기가 알아서 선택한다는 뜻이죠. 만약 해당 프레임 속도로 표시되는 콘텐츠가 있다면 프레임 속도를 최대 120프레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냥 60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32메가비트면 충분하겠지만 만약 120프레임을 사용하고 해상도가 2K라면 32메가비트로는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움직임이 있을 때 이미지가 약간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여기 설정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일반적으로는 60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60은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사실상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옵션이에요. 유튜브를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60프레임으로 제공됩니다. 넷플릭스에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60보다 더 낮은 24프레임 정도로 제공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60프레임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그 옵션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기기로 게임 플레이를 녹화할 계획이 있다면 다이나믹 옵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플레이를 녹화할 계획이 없다면 60으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사운드 옵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을게요. 나중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토글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고 다시 제목을 찾아서 이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오디오 녹음 권한을 요청할 거예요. 저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운드 설정이 다시 나타납니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시스템 사운드, 마이크 또는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녹음할 계획이라면 헤드폰을 사용하거나 태블릿의 볼륨을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바로 음소거 해도 괜찮아요. 그 이유는 적어도 시스템 사운드는 내부적으로 녹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올 때는
내부적으로 한번 녹음되고 스피커를 통해 나오면 마이크가 들을 수 있다면 두 번째로 다시 녹음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치 않는 에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는 이 옵션들 중 하나만 선택해서 동시에 둘 다 녹음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도 해결되거나 아니면 소리를 그냥 음소거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자, 이제 저는 시스템 사운드로만 녹음할 거고 여기서 바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다이내믹 아일랜드처럼 보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동작이 녹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문제없이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이제 여러분이 언젠가는 아마 겪게 될 만한 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정말 끔찍한 애플리케이션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볼게요. 제가 항상 비판하는 앱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없네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넷플릭스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에 넷플릭스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비판할 생각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된 것 같네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됐네요. 이제 원플러스에게는 칭찬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팝업을 띄워줍니다. 보호된 콘텐츠는 녹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팝업을 띄워주는 기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꽤 괜찮네요. 적어도 당신은 한심한 쓰레기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기를 사용하는 걸 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멈추기 위해 네모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애플리케이션, 즉 넷플릭스가 기기의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제가 직접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계정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제 기기에서 존재하는 것조차 포함해 어떤 권한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심지어 넷플릭스가 제 허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일, 예를 들어 제 화면 녹화기를 차단하는 것까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선택지라는 점에서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들이 제 기기에서 어떤 기능이든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명심하세요. 저는 로그인도 안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넷플릭스 계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뭘 하든 뭘 막든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 것에도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쓰레기 대신 쓸 수 있는 대안들을 실제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됩니다. 꺼져라, 넷플릭스. 허락도 없이 기기에서 멋대로 굴지 말아야지. 어쨌든 이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사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구글은 당연히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동기화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시여 여러분이 프라이버시를 가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그걸 없애버릴 겁니다. 필요도 없고 기기 자체에 저장 공간이 있으니까요. 화면을 조금만 더 밝게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 앱을 열면 저는 원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앱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진 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앱이 더 좋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화면 녹화도 함께 표시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예전에 찍었던 오래된 사진이나 영상을 찾으려면 앨범으로 들어가서 탐색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앨범에서 스크린샷 앨범을 찾아보세요. 이게 스크린샷이 아니라 화면 녹화라는 건 알지만 스크린샷 앨범에는 실제로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곳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과 동영상이 모두 많다면 여기서 동영상만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종류의 스크린샷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만 보여주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바로 녹화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녹화된 애플리케이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곧 보시게 될 것은 넷플릭스인데 물론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종종 기기에 미리 설치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 녹화기를 차단하는 이 기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드로이드의 기능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정말이지 넷플릭스가 화면 녹화기로부터 화면을 녹화하지 못하게 막을 때 여러분은 정말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넷플릭스 소유주가 오스틴 마틴이나 포르쉐를 하나 더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화면을 녹화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뭘 원하든 왜 신경을 써야 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위해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점이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목록 중 하나는 바로 pstream, MOV 파일입니다. 여기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보는 넷플릭스와 아주 꽤 비슷하게 생긴 인터페이스 화면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재생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이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해당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비디오나 영화, TV 프로그램이 불러와지는 저장소를 더 빠르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링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당연히 이건 여러분에게 매우 유리하죠. 하지만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퍼링이 느리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걸 볼 수 있네요. 여러 저장소를 순차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보통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두 군데 모두 건너뛰었고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왜 그 플러그인이 필요한지 알겠네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플러그인을 켰을 때와 껐을 때 모두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훨씬 더 잘 작동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여드릴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볼까요? 이상하네요.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입니다.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네요.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추가 탭이 열리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로드되는지 한번 볼게요. 정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실제로 뭔가를 찾았네요. 역시 이것도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네요. 이건 보니까 사실 캠 버전이네요. 맞아요. 이 영화는 사실 이미 정상적으로 존재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찾은 거니 여기서는 그다지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빨리 여기서는 애드블럭이 정말 유용할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TV 프로그램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이건 캠 버전이 없거나 적어도 없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제 영화에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이걸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을 시도해 봤는데 적어도 제 PC에서는 이 옵션들이 꽤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특히 P스트림이요. 보세요. 재생되고 있네요. 그리고 화면을 클릭할 때마다 매번 새 탭으로 리디렉션 되는 게 확실히 짜증나긴 하네요. 조금 성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아요. 이건 일종의 스포티파이 용도로 쓸 수 있겠네요. 뭔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레븐스를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로 예를 들어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솔직히 유튜브 버전은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영상의 광고를 차단해 주니까요.
물론 이런 영상에서 제가 벌 수 있는 수익도 같이 막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뭐 여기서 돈 버는 건 제가 아니라 제 상사니까요. 그래서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득이죠. 광고도 적고 시간도 덜 낭비하고 바로 원하는 콘텐츠로 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백그라운드 재생도 가능해서 기기를 잠그고도 유튜브를 계속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멋지죠? 음악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재생이 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